안녕하세요. 실리콘 몰드 만드는 포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레탄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었죠. 실리콘 몰드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레탄 다루기이다. 네, 참고로 이 말은 포롱이 한 말입니다.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우레탄이죠. 우레탄은 주재와 경화제를 1: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야 하는데 주재와 경화제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부피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중량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분명 스토어에도 대문짝만하게 적어두었는데 왜 하나는 덜 따라줬냐고 별점을 깎으시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우레탄의 첫 번째 용도로는 푸딩 마감이 있습니다. 우레탄을 바닥에 살짝 깔아주면 실리콘 몰드의 표면을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실리콘이 새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레탄은 경화 속도가 빠른 편인데 양이 많을수록 정말 미친듯이 빨라지는 편입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소량일 경우는 천천히 굳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푸딩 작업은 침착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탈폭이 없이 우레탄을 사용할 때 기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젓지 않고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푸딩 마감을 하다가 우레탄이 대상에 튀어버리면 제 복상도 같이 튀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친구들을 만드실 때는 우레탄을 먼저 바닥에 깔아주신 다음 침착하게 올려주시면 한결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우레탄은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면 컨트롤이 좀 더 쉽고 홀칵 잘 떨어지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같이 계량한 우레탄을 부어도 보시는 것처럼 양이 더 많은 곳부터 경화가 시작됩니다. 우레탄은 대부분 다 씹어먹기 때문에 땜빵용으로도 참 우수한 편입니다. 뭐랄까 이렇게 손가락도 잘 안 들어가고 굉장히 성가시게 생긴 홈이 있다면 침착하게 우레탄을 부어주세요. 요즘은 3D 프린팅이 참 잘 되어 있어서 필름지로 테두리 만드시는 게 번거롭다면 이런 테두리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높이가 높으면 꺼내기 힘들기 때문에 딱 이 정도 높이까지만 권장드리고요. 이제 실리콘 몰드를 제작할 텐데 원형의 소재가 우레탄이 아니라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 형태를 한번 뿌려준 다음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지색은 축합형 실리콘이고 흰색은 부가형 실리콘입니다. 축합형 실리콘은 경화 분량이 잘 안 나는데 이 형태는 굳이 왜 뿌렸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정말 똘똘한 구독자시네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합형 실리콘은 왠지 모르게 푸딩 마감한 우레탄에서 잘 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뿌려주었습니다. 근데 포롱 스토어에 축합형 실리콘은 없던데 왜 너만 쓰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경도가 30도짜리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제가 많은 욕을 먹거나 멱살을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축합형 실리콘은 경화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 몰드가 깔끔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초 몰드는 축합형으로 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냄새가 제법 지독한 편이라 캔들 같은 걸 만들었을 때 냄새가 배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매번 축합형 실리콘을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원형 자체를 우레탄으로 복제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제 우레탄의 가장 큰 용도인 원형 복제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방식의 좋은 예시입니다. 일단 적당히 부었는데 모자르네. 추가로 다시 계량해서 남네. 옆에 부었. 다시 모자르네. 추가. 대참사가 나기 딱 좋은 방식입니다. 열심히 붓고 나니 처음에 부은 친구는 벌써 경화가 완료되었네요. 우레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걸 붓는 것까지는 괜찮아도 모자라는 걸 추가하기보다는 완벽히 붓은 다음 다시 부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우레탄은 투명한 색이기 때문에 기포가 생긴 부분이 상당히 잘 보이는 편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작업을 했다면 이렇게 절묘하게 하나씩 생긴 기포들을 제거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우레탄을 꺼낼 때는 완전히 식은 다음 꺼내주시면 되는데 간혹 이렇게 한 방울씩 흘린 부분들은 되게 천천히 굳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건드리면 되게 끈적거리거든요. 정말 당연하게도 기포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레탄을 부어준 다음 나이프나 젓가락 같은 걸로 기포가 생긴 부분을 긁어주거나 문질러주면서 기포를 없애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항상 탈포기를 사용하는 편이라 여러분이 처음 작업하셔도 저보단 잘하실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깜빡하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우레탄을 사용하실 때는 경화 속도가 빠르다는 생각 때문인지 괜히 내 마음도 빨라지고 보통 이렇게 좀 흘리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꼭 닦아주시는 게 좋은데 특히 입구 부분을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기에 노출된 경화제는 섞이지 않아도 굳어가기 때문에 만약 닦지 않고 방치해두시면 집이나 공방에 이런 몽키 스패너가 있으신 게 아니라면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레탄을 꺼내보니 아까보다는 한결 나은 상태로 제작이 잘 되었습니다. 2D 몰드 같은 경우는 방금처럼 긁어주시면 되는데 크기가 더 큰 입체 몰드 같은 경우는 경화 속도가 빠른 편이라 이렇게 그냥 톡톡 쳐주거나 애초에 안 건드리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우레탄이 생각보다 기포가 위로 잘 올라오는 편이라 2D보다 더 수월하게 제작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물론 디자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경화 속도를 한번 체감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다가 생각보다 너무 지루하길래 그냥 자르고 말씀드리자면 약 1분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레탄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빨리 굳습니다. 레진 출력물을 대상으로 몰드를 제작하실 때는 축합형 실리콘을 사용하시면 더 수월하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원형은 우레탄으로 복제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레진 출력물은 반복적으로 원형으로 사용하기엔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레진 출력물을 부가형 실리콘으로 제작하셨을 때 뭐야 왜 이래 끈적하게 나오거나 경화 불량이 생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좀 미끈거리긴 해도 충분히 고쳐서 쓸만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우레탄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빠르게 굳고 단단하다는 것도 있지만 사포 마감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미끈거리는 부분을 잘 닦아주고 사포로 천천히 다듬어 주시면 레진 출력물보다 더 우수한 원형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부가형 실리콘으로 제작을 했는데 끈적임 없이 생각보다 잘 나왔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완벽하게 경화된 레진 출력물은 의외로 부가형 실리콘으로도 제작이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완벽히라는 게 제법 오래 걸려서 그냥 따뜻한 햇살 아래 계속 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탈포기를 이용해 우레탄 작업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엄청 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기름 마냥 끓어오르게 됩니다. 탈포 난이도가 최상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원형 복제까지는 그냥 탈포기 없이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작업하시다가 우레탄이 튀었다면 잽싸게 물로 닦아내셔야 합니다. 마침 제가 대참사를 일으켰네요. 실리콘과 우레탄의 공통점은 한번 튀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이라 우레탄을 쏘게 된다면 저랑 같이 평생을 오줌 싸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레탄을 다듬어서 원형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기껏 다 만들어놨더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찐따군의 눈이 굉장히 짝짝이인데요. 원형이 멀쩡하면 몰드를 다시 제작하면 되겠지만 원형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업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고쳐주시면 됩니다. 우레탄으로 페이스 오프를 개시하겠습니다. 뭔가 여차저차 해주었지만 워낙 제가 손재주가 좋다 보니 영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본드 작업도 거슬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본드로 눈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너 눈이 왜 그래? 선생님 포롱이 울렸어요. 뭐 이런 느낌 아시죠? 네, 정답은 없지만 그렇다고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레탄의 특성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레탄은 매끄러운 대상을 복제했을 때 표면에 미세한 주름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대상을 제작했는데 두께가 너무 얇은 것 같다거나 수평이 안 맞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역시 우레탄을 사용합니다. 바닥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우레탄을 부어보세요. 수평이 안 맞아서 아쉬워. 우레탄을 부어볼까요? 거울처럼 빛나는 마감을 하고 싶어. 우레탄을 부어보세요. 매끄러운 대상을 복제하면 미세한 주름이 생기지만 코팅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거울처럼 빛나는 요상한 친구, 바로 우리의 우레탄입니다.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고 우레탄으로 원형을 복제해서 다듬어주고 최종적으로 우레탄 금형틀까지 제작해주면 실리콘 몰드의 제작 공정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았습니다. 아까 눈물 찐따는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본드가 경화불량을 일으켰을까 어떨까? 사실 저도 본드로 후가공을 해본 건 처음입니다. 기념으로 석고 모형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마리아와 까메오 몰드는 해외 작가님이 모델링을 한 작품이고 찐따구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눈물까지 더해주니 한층 더 흡족한 찐따가 되어서 참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실리콘 몰드의 제작 공정은 여러분에게 대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거 해보면 좋겠다 싶은 콘텐츠를 추천해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부금도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편에선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는 물광 몰드 제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